안녕하십니까, 최 박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세제를 다시 크게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중시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 자체가 현실의 주택 시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죠. 집을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만 앞세워서 비거주 주택의 세입 부담을 강화하면 투기가 억제될 것이라는 전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 임대와 투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일어날 연쇄적인 변화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점이죠. 부동산 세금은 숫자 하나를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이 달라지면 집주인은 집을 팔 수도 있고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시장의 행동 변화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를 살던 집에서 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다시 전세와 월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런 연쇄적인 영향이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결과 세입자와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책은 좋은 의도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국민의 재산과 주거가 직접 연결된 분야에서는 정책의 시행착오가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군가는 전세와 월세를 더 내고 누군가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사전 검토,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정책을 시행하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탁상 행정과 여론 눈치 보기, 비전문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만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정책은 조급하게 시장에 던질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계산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도 정치적 명분이나 여론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전문성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정도를 걷기를 제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산책의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